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우리 정부는 사드는 북한에 전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중국의 반발을 멈출 수는 없었다. 중국은 북한보다도 훨씬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출하며 사드 보복을 감행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까지 감수해야 했던 대한민국이다. 이처럼 중국은 사드 배치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사드보다도 더욱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이지스함이다. 오늘은 중국이 한국의 이지스함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 세계 3위급의 이지스함 3척을 보유 중이며 2013년 이후 차기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한 개뿐인 기동전단이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되면 대한민국 해군 전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차기 이지스함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의 단점을 적극 개선하여 건조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막강한 능력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이지스함은 세종대왕함이다. 세종대왕함은 지난 2007년 5월 진수돼 2008년 11월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으로 만들어준 함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 가장 큰 함정이다. 비슷한 크기의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이며 미국과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에 견줘봐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1. 위협적인 탐지거리. 중국이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된 이유는 사드의 눈엔 집게와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에 있다. 집게와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에서 800km로 이 거리면 중국 일부 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1억 탐지거리를 연장하는데 8시간 정도 소모되긴 하지만 최대 1000km까지 탐지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사드이다. 그런데 세종대왕함은 1000km밖에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원디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중국의 동북지역 군사시설은 모두 탐지가 가능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1000km 떨어진 항공기와 미사일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세종대왕함이 반가울리는 만무하다. 이처럼 세종대왕함은 사드보다도 긴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2. 전략무기 무력화. 이지스함은 대함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함정을 일컫는 말이다. 이지스라는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아테나에게 준 무적의 방패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라고 불린다. 그만큼 현존하는 함정 가운데 최강의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이지스함은 아주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무기들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지스 레이더가 탐지해낸 목표물은 엑센트 블록 3 함대공 미사일이 최대 170km 밖에서 1단계로 요격하고 이를 통과한 목표물은 미사일이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그리고 3중 방공망의 마지막 수문장 기관포 골키퍼는 1분당 4200발의 기관포탄을 목표물에 퍼붓는다. 이로써 완벽에 가까운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세종대왕함의 놀라운 점이다. 특히 2013년부터 추가 배치되는 차기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까지 탑재되어 더욱더 중국을 무력화시킬 예정이다. 3. 막강한 공격력 현존하는 이지스함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함이다. 세종대왕함에는 128기의 수직발사기가 실려있다. 즉 128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발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일본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이 96기의 수직발사를 갖고 있는데 비해 30일이나 많은 수치이다. 이에 비례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는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전략무기까지 장착되어 있다.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전령과 잠수함 잡는 미사일 공상어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령은 1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 3m 이내에 정확도로 공격이 가능한 무시무시한 무기이다. KBL의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는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전략 무기까지 장착되어 있다.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전령과 잠수함 잡는 미사일 통상어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령은 1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 3m 이내에 정확도로 공격이 가능한 무시무시한 무기이다. 세종대왕 하면은 이와 같은 전령이 32발 탑재된다. 그리고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통상어가 열려서 8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적 함정을 공격하는 함대함 크루즈 미사일 배송이 열려 4발 탑재된다.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10대 미사일. 북한은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한 후 지금까지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연히 핵무기 발언을 이용한 협박 전술을 쓰고 있어 그 위험 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오늘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을 알아보며 그 성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1. 화성 후보. 북한은 1960년대부터 거의 20여 년간 탄도미사일 확보에 노력해왔으나 소련의 기술 이전 거부와 중국과의 공동 개발이 무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왔었다. 1980년대 초까지 북한이 보유한 지대지 로켓은 소련제 프로브 지대지 로켓이 전부였다. 결국 1981년 북한은 이집트와 탄도 미사일 개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당시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스커드피형 탄도 미사일을 손에 넣어 이를 역설계해 1984년부터 스커드피형 탄도 미사일을 모방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 북한은 이를 화성 5호라고 불렀고 탄도 중량 1000kg 사거리 300km로 휴전선 인근 북측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대전까지 공격할 수 있다. 위력은 축구장 4개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공산 오차는 1km 이상으로 목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발을 발사해야 한다. 보통 우리나라와 미국의 탄도미사일 공산 오차는 50m 내외이다. 북한의 화성 5호는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던 이란에 판매되기도 했다. 북한의 화성 5호 미사일. 사실 한반도에서는 유사시 IBM 계열보다 이런 미사일이 더 무섭다. 이 화성 6호, 화성 5호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곧바로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500km로 연장한 스커드스용인 화성 6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이 무렵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일취월장하게 된다. 더욱이 1992년에 이란 및 시리아의 화성 300여 기를 판매하며 이들 나라와 매우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시작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커넥션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양국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의 화성 6호.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삼노동 1호.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화성 5호와 6호 개발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거리 1000에서 13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2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사정거리 1000km는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에서 발사하여 일본 본토 안에 있는 제1미군기 지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난징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등의 주요 전략 목표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거리이다. 북한에서는 화성 7호라고 불리는 노동 1호 탄도미사일은 일단 액체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탄두 무게는 700kg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축구장 한 개 반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나 공산 오차가 무려 4km에 이른다. 1990년 5월에 미군 정찰위성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3년 시험 발사 10분 혼실을 향해 발사되었다. 비록 미사일은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1분 열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노동이라는 이름은 미국 국방성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 동해안의 노동의 지명에서 나온 코드명이다. 북한에서는 화성 7호로 불리는 노동 1호 미사일. 파키스탄이나 이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미사일이다. 대포동 1호.
1994년 2월 북한은 2단 로켓을 사용한 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2단 로켓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사정거리가 대폭 증가했음을 뜻한다. 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2500km로 알려져 있으며 1998년에 북한이 대포동 1호의 발사 시험을 했는데 발사체는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했다. 세계 각국에 충격을 주었으며 인접한 대한민국과 일본의 충격이 컸고 한때 대한민국에선 생필품 사재기 소동이 벌어질 정도였다. 다만 미정부 당국이 파악한 대포동 1호의 공산 오차는 수PM에 달해 전략무기가 아닌 테러무 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란 등의 대포동 1호의 수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북한은 한동안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었다. 문제는 약 1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포동 1호 미사일은 사거리가 대폭 증가되어 구암기지나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또 대포동 1호 대포동 1호의 크기를 대폭 확장한 사거리 연장 개량형 탄도탄이다. 북한이 2006년 7월 발사 시험을 했으며 당시 발사 후 7분 만에 동해상으로 추락해 실패로 끝났다고 전해졌으나 실상은 거의 500km를 날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사면서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사정거리 3,500에서 6,000km로 미국 알래스카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3단식으로 개량할 경우 15,000km로 늘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본 방위백서 등에 따르면 추진연료는 액체연료며 신형 추진장치를 1단계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2단계로 이용하고 있다. 역시 공산 오차는 수KM에 달하나 탄두 적재량이 1톤인 관계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 미사일 방어청과 국방부 2014 국방백서에 의하면 대포동 1호는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이후 누수단 북한의 노동당 건당 65주년 기념인 2010년 퍼레이드에서 전격 공개된 중거리 탄도탄이다. 2000년대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미국의 정찰위성에 몇 차례 포착된 바 있다. 발견된 지역의 명칭을 따서 무수단 로켓이라고 명명했다. 북한에서의 명칭은 화성 10호, 러시아의 S-헤비 예민 알리 17을 카피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6년 실전 배치했으나 10년이 지난 2016년이어야 시험 발사를 해서 여러 차례 실패했다가 2016년 6월 21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며 이때 북한군 정식 명칭이 화성 10호임이 공개되었다. 무수단 로켓의 사정거리는 약 3,200에서 4,000km, 원형 공산 오차 1.3km, 탄도 중량은 대략 650kg 수준이다. 무수단의 기초가 된 러시아의 R-27이 탄도 중량이 1.1톤이므로 앞으로 개량이 진행될 경우 핵탄두나 화학탄두의 탑재가 가능하리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무수단 로켓,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미사일이다.